가천대학교 창업대학 코코넛스쿨이 진행하는 GCS 더 포럼, 오늘 대학의 학생 스타트업 2.0 방법론과 실제 네트워크에 대해 앞서 6개 대학의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행사의 가장 백미이자 중요한 오픈토크 시간입니다. 대학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눈 자리고요. 이번 세션은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의 최재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를 하기를 가천대 비주얼 최 교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학생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스승의 날도 얼마 안 지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 얼굴 표정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너무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늦게 한국기업가 정신재단의 이윤석 본부장님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인사 한번 먼저 나누시죠.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볼일 보고 경주 일정을 하고 올라오느라고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자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올라오면서 기찻간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하나하나 제가 잘 들었으니까요. 이따가 같이 얘기 나눌 때 조금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신 소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짧게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울 점도 좋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좋고. 우리 목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이번에도 제가 먼저네요. 예, 처음에 이제 대학 간 어떤 식으로 창업 관련된 보육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 나눠봤으면 한다는 취지를 들었을 때 사실 정말 그러면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 혹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래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장래 학자님과 이제 최재훈 교수님 취지 말씀 듣고 이제 홍 교수님이랑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역시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민했던 이제 글로벌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지자체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저희가 좀 더 적용하고 혹은 또 함께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가다듬어서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다른 분들과 함께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저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 하는 겁니까?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 한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성한 대표님이 저녁에 전화 와서 어떻게 할래 협박을 해서 가느다란 저희 이제 생명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저는 학교 관계자도 솔직히 아니고 또 교육하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저는 투자자에서 이제 기술지주 대표로서 이제 저희 기업들 투자하고 보육하는 입장에서 어떤 말씀 드리는 게 서로 취지에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앞에 목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뒤에 다른 대학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벗어나는 우물한 개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 큰 이제 자극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각자가 가진 핸디캡, 각자가 가진 아쉬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모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저도 하겠습니다. 전 처음에 사실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수락을 했다가 점점 이제 포스터 보고 일이 커졌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저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올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 경희대학뿐이 아니라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쪽 이 창업 쪽에 대한 대학의 어떤 생각들이 그 창업 대학에서 창업으로 업으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열정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가천대학에서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준 장대익 학장님이나 홍 교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맙게 느껴지고요.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옆에 또 기술주주회사 두 분의 대표님이 계시면 저희 창업팀 또 홍보해야 되니까 앞으로 저희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좀 요청을 더 드리고 싶다면 각 대학에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님들이 오신 것도 좋았는데 혹시 이렇게 스타트업을 직접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학생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숙대 그 이정규 팀장님 말씀 듣고 굉장히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저희가 우리 서울대는 이제 신림동이나 이제 동작구 기반이시고 관악구 굉장히 막강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포스텍은 뭐 워낙 이제 포항이라고 하는 그 기반 자체가 워낙 강력한 기반이고 우리 경희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치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이랬는데 저희는 판교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우리가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숙대는 용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지 용산을 웃자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용산이 핫하죠. 핫한데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의 초청을 받으면서 고민이 사실 컸습니다. 사실 저희가 창업 교육을 선도적으로 많이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 연결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교육보다는 실전이 참 중요하다. 실전이 곧 교육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또 실전 창업에서의 창업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 과정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이 배운 데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른 대학 사례, 해외 대학 사례라든지 또 가천대 사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지역 기반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 기반뿐만 아니라 또 이제 대학별로 이제 다 똑같은 종합되고 다 똑같은 트렌드에 맞춰갖고 똑같은 산업 분야보다는 좀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과 그런 것들을 강화한 특화해 있는 창업들을 좀 추진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되게 다양한 학교들 모아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구성하셨는지 감탄하면서 저희 듣는 시간이어서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랑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에서 이제 벤처처럼 해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접근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10년간 제일 많이 배운 거는 다른 대학과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저희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시도해왔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또 이번에 레인 런칭한다 이래가지고 못 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대학을 만나니까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 연락을 한 번씩 드려서 재밌는 일들을 좀 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하기 전에 조금 제 소감을 말씀드려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스타트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걸 발전시킬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도 있고, 그렇죠? 그냥 완전 버텀업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다 대학에 다 다양하지만 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는 대학 교수이고 서울 기술주 대표도 계시고 캠퍼스타운 그 담당자도 계시고 다 어떤 의미에서 대학에 이제 속해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대학이
학생들 혹은 교원들의 창업을 돕고 이 생태계를 더 커가게 만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그거 해보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첫 번째 이 포럼이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힘들고 또 같이 나누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심정이 있는데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천대에서 이런 포럼 열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포럼을 하겠습니다. 좀 와서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목 대표님은 저기 포항대 기술지도에 전화 오셔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프렌십과 이런 우정과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저는 이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작점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얼라이언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드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협업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경쟁하지 말고 성장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도 똑같이 우리 각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함께 배워서 더 큰 파일을 만들고 큰 생태계를 만들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면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첫 발을 너무 잘 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대학 간의 협력을 정부 사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업교육 혁신 선도 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이제 조금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행사에서도 이제 같이 했었던 얘기인데요. 대학 간의 협력이라는 화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사례가 꽤 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잘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스톡홀름 기업가정신대학이 연합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스톡홀름이라고 스웨덴이죠. 스톡홀름 안에 대학이 한 7개 정도가 같이 연합을 했는데요. 이게 연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전공 분야가 다 달랍니다. 예술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제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공계도 되어 있고, 그 중에 종합대학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부족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기가 상당히 좋은 구조이고요. 이제 미국으로 좀 넘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래서 이게 될까라고 우리나라는 어렵겠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별도의 법인체를 하나를 따로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 보드 멤버로 이 7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이사진으로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건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 학점이 다 교류가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진보된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프로그램 단에서 학점 교류, 대학 간의 협력이 기본적으로 교과와 비교과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비교과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학점에 대한 이슈거든요. 이 학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교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학점 정규 교과와 비교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이제 정규 교과가 더 효과적이다, 비교과가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어느 것이 낫다를 그냥 섣부르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간적으로 놓고 보면 학점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을 거고요. 비교과는 짧은 순간 안에 많은 그런 다양성들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이제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도 결핍에 의한 이슈가 있죠. 보스턴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 쪽에 잘 친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뱁슨 컬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요 근처에
올린공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뱁슨 컬리지는 경영대 기반이고요. 올린공대는 그냥 이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공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이서 학점 교류나 공동 그 학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비교과 쪽도 좀 많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연합을 한다라고 할 때 다 종합대학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들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의 우리의 협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느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똑같으면 뭐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 대표님은 이제 그 서울대학에서 학생들과 이제 비학생들을 하시고 포스텍은 이제 대학원을 위주로 하시고 우리 경희대에서는 이제 그 자체 프로그램. 근데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스페인의 몬드라곤 대학에서의 원종원 코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팀 코칭에 대한 부분. 근데 거기 특이한 게 뭐 이렇게 리더가 없는 듯한 느낌, 아니면 교수가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실직이 얼마 안 남았나? 뭐 이런 이런 생각.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쭙고 싶은 게 다 같이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가 관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장점인가 아니면 단점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코치의 역할이 처음에는 구심점에 있다가 점점 원 밖으로 나오는 역할로 해서 1학년 때는 코치가 사실은 거의 팀 리더처럼,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된 친구들이 회사를 갑자기 차렸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싸우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치가 중심으로서 이제 굉장히 방향을 많이 잡아주는데 점점 빠지고 3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대화를 다 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한국 사회 특성상 1학년 때 그래서 자꾸 자기들 대화하다가 코치 눈치를 봐요.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외면하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또 신나서 막 산으로 가고 있으면 그때서는 절제시키고, 되게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코칭의 방식, 티칭보다는 코칭의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영역에서 꼭 필요해서 비즈니스가 아예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의 역할들은, 그래서 저희도 엑스퍼트라고 해서 다른 대학 교수님들 초대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잃을 게 없으니까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 하셨죠? 우리 고 대표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학생 창업의 위험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다. 우리는 젊은이들한테 야 잃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제가 어떤 취지를 했는지 저도 까먹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제 원래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면 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려 그러면은 끈기와 돌파력이 필요하거든요. 끈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거 이외에 대안이 없을 때 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돌파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이런 것에 기반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보다 나오는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작년에 이제 엑시트한 창업자가 있어요. 상장해서 20년 만에. 그분은 이제 대전의 기술 기반 기업이었고요. 그분과 제가 투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벤처는 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냐, 나한테 이제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벤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창업해 보니까 훨씬 못한, 자기도 대기업에 다녀봤으니까요. 대기업에 있던 못한 스펙의 인력으로, 못한 환경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집중적으로 해야 이제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제 뭐 경제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역량에 대한 이제 사회적 평가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하려 그러면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끌만한 지속적으로 또 돌파를 있게 할 만한 뭔가 그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또 좋지는 않죠. 예. 극단으로 해서 확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극단으로 가서 너무 사회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창업팀, 뭐 저희 이제 후배 팀의 사례는 점점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또 건져야 될 게 없으니까 점점 더 극단의 그 노력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극단의 실패를 하고 그러면 더 큰 이제 그걸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고 더 조금씩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해봤고 더 힘든 결정을 해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조금 더 사회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면 더 나은 기회를 더 스스로 포착하고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시적으로는 점점 더 이제 아무것도 나는 이제 잃을 거 없어라고 되면 아무거나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잃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할 수 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정규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푸드테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그리고 이제 학교의 어떤 강점을 이용한, 근데 여성 창업가가 62%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야 창업을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아니면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다른 쪽에 뭐 남성들도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기업들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뭐 같이 터져 있나요? 아니면 그 학생들끼리의 창업을 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다 대학원, 그러니까 그 대학원 외에는 다 여성으로 된 여자 대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졸업생들은 뭐 여성 기업 대표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캠퍼스 타운 사업은 이제 사실 그 오픈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면 누구나 이제 입주할 수도 있고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의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캠퍼스 타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타대 출신이라든지 또 그 같은 이제 남자 뭐 공동 대표라든지 참여가 굉장히 확보되는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푸드테크라는 분야 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점이란 내부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공동기기실이라든지 이런 그 실험 기자들을 통해서 어떤 뭐 실험이라든지 연구 분야 이런 쪽으로 더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인프라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창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뭐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푸드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뭐 감성이라든지 어떤 그 뭔가 창의력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디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체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그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해커톤 대회를 이제 그 푸드 기업들하고 같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해보는데 실제로 이제 밤을 새서 해도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잘 견디고 더 집중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 숙대 학생들이 제가 이제 CS나 MWC를 가게 되면 그 푸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아이템을 상당히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잘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요. 제가 또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외국인 창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희대의 말씀 중에 그 외국인 창업, 외국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하신다라고 하고서 제가 약간 이게 혹시 진정한 글로벌 진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고요. 어떻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친한 아니면 한국인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외국인 창업에 대한 제약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하고 우리나라 기관에게만 하다 보니까 혹시 어떤 장점이나 아니면 어려운 점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도 배울 수 있으면. 작년에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구 절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예측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을 통한 또 이제 창업을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 했었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의 한국 유입만을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우리가 입주한 우리 아까 캠퍼라고 얘기한 우리 캠퍼분들의 또 고민들이 글로벌 진출이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같이 잡고자 했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부분에서 사실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캠퍼들은 현지인을 마케팅할 때는 또 고용할 때의 문제도 있었고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현지의 어떤 타겟 국가의 어떤 미묘한 정서도 좀 알아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기업이 나가서 현지 법인 할 때 세금 문제도 현지인이 직접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 때 경희대학이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기한을 했는데 저희는 경희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로 좀 문제를 해결했는데 제가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강의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국어로도 공고문을 냈고 그러니까 3개국어로 공고문을 내고 인쇄 교재도 그렇게 3개국어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첫날 인사할 때 영어로 준비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좀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쉽게 문제가 좀 해결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한국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첫 인사말만 영어라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지금 2달째 프로그램 할 때 영어를 안 써도 되는 마음의 편안함이 생겼는데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한류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졌구나. 한류 K 컨텐츠 이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진심으로 정착하려고 하는구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외국인의 수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라 그래도 언어 장벽이나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50명 정도 지원했을 때 정말 13개 대학의 서울시의 대학에 있는 분들하고 15개국 이상의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대부분 일반 대학원 석박사 수준 이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3개국어를 하시고 저랑 펑코리아 때 빨리 읽기 한국어 대회를 하는데 저보다 빠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일회성은 아니라 이제 이게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외국인 하다 보지만 향후 20년 있으면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창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국내에 있는 창업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인구 절벽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작년 8월 30일부터 그 스타트업 코리아의 어떤 지원 정책이나 올해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자를 좀 완화해주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저희가 인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도 아주 센세이션하게 들었고요.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경희대가 외국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학도 외국인 학생이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은 대학이라서 이게 반드시 한번 학장님 검토 한번 하세요. 예. 제가 우리 윤석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기업가 정신재단에 대한 부분의 어떤 우리 창업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재단은 이제 12년, 13년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 시작을 벤처 1세대들이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중기부에서 인가를 받고 보드 멤버들 중에 한 70%가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들이시고요. 주로 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하는 일은 상당히 좀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에 관한 영역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진로 설계나 이런 쪽에 좀 방향성을 많이 맞추어 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많이 했었던 거는 해외의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프만 재단이 가지고 있는 카프만 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가 정신 기관입니다. 운용하는 자산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곳이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좀 많이 했었던 이런 것들이고, 거기서 만들어낸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이코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보스턴 쪽에서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국의 소셜 벤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으로 도입을 하고, 저희는 이걸 좀 얇고 넓게 펼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교류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전국 대학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아마 창업유망팀 300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생 창업 경진대로는 제일 큽니다. 매년 1000팀 정도가 저희 어플라이를 하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 대상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한국형 아이코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이제 그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1인 창업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1인 창업을 엄청 반대하고 비난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배들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못해서 후배들한테 일자리를 못 주니까 1인 창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일을 걸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른 창업도 아니고 학생 창업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어떤 희박함,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어떤 학생 창업의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한번 쭉 주시죠. 우리 목 대표님 싫으시면 저쪽부터.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창업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창업을 했었고, 제가
그때가 23살 때인가 뭐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창업을 했고 투자도 받았었고 그때 망해도 봤고 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던 게, 당시에 이제 제가 왜 이게 힘들었을까, 뭐 보니까 회사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게 좀 없구나 이래가지고 당시 대기업 취업을 해서 이제 당시에 싸이월드 뭐 네이톤 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때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창업한 기업들, 학생 창업 기업들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그냥 뭐 제 생각보다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학생, 저희 학교 이제 학생이었는데 투자를 당시에 되게 공모전에서 받고, 당시에 이제 저랑 어떤 같은 창업자가 있어가지고 좀 밸류는 낮았지만 당시에 투자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했는데 그 친구는 다행히 제가 이제 뭘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다, 뭐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잘 흡수를 했고 팀을 잘 유지해가지고 라인에 당시에 재능 인수를 당했어요. 물론 이제 투자자로서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뭐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고, 그분은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이제 엑시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제가 그날 이제 그분이랑 이제 밤새 술 먹으면서 저는 좀 눈물을 보일 정도로 좀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제가 바랬던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투자를 했을 때. 근데 그때 약속했던 건 다음번에 꼭 투자를,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제가 부탁했던 게 연쇄 창업자가 돼달라. 그리고 연쇄 창업자가 되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좀 더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내가 정말 투자를 한 게 영광이었고 다음에도 나에게 첫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가 좀 더 대표님이 잘 될 수 있게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했었고, 그 친구는 이제 이번에 미국을 가요, MBA로. 저한테 추천서를 받았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 창업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은 학생 창업 팀을 투자하고 뭐 많은 회사를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 계획서 제가 보는 요건들 중에, 그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 Y 컴비네이터나 세콰이어에서 얘기하는 항목들에 보면 Y now란 내용이 있어요. 왜 지금 해야 되니? 저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여행을 하면서 놀아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급하거든요. 그럼 왜 너 지금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명쾌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되게 훌륭한 뭐 교수님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학생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좀 투자자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더 학생 창업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녁 자리를 하게 되는 대표가 있는데, 제가 투자를 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건 또 잔소리 하려면 투자하고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하기 전엔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잔소리를 하려면 돈을 넣고 잔소리를 해라. 한국 분들이 항상 이게 잔소리를 막 되게 많이 해요. 뭐 내가 널 아껴서 그런다는 둥, 뭐 이런다는 둥.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해야지. 이거를 무슨 돈이 들어가면 돼 잔소리를 좀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만나 뵙는 분이 뭐 상당히 정말 높은 대학, 탑 클래스 대학의 의대를 다니고 있고, 이제 한 1년만 지나면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휴학 중이에요. 근데 어렵게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를 가서 창업을 했는데 회사는 잘 돼요. 근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가 졸업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업이 약간 서비스 기업인데 잘 되고는 있고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결심했던 건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해서, 왜냐면 조금 기다리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맡게 하고 더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투자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다음 단계, 다음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럼 투자자는 돈을 버니까. 그 제가 오늘 그분하고 이제 나이는 이제 뭐 한 24살 정도 먹었는데,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저는 좀 학생 창업을 바라본 관점에서 정말 이 순간이어야만 하는가? 이게 뭐 박현주 회장님 예전에 했던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뭐 그거는 여기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진짜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또 같이 살아가는 같은 동반자로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고민을 해보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저희가 이제 펀드가 있어가지고 대학 창업 펀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학생의 투자를 몇 프로 하라 그러는데 학생 투자의 정의가 거기 졸업 후 5년 이내면 학생 투자라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재작년에 그 우리 어린 오리님이 저와 목 대표님을 초대해서 심사위원을 간 데가 있는데 그게 학생 창업 대전이었는데 40 넘은 분이 이제 창업팀으로 나왔어요. 옆에 앉아서 우리 어른 오리님하고 저분이 어떻게 학생이지 했는데 대학원생, 뭐 박사과정 뭐다. 그럼 평생 대학원도 학생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도 이제 학생 기준이 이제 뭐 대학생이냐, 대학원생이냐, 박사과정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학생 창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또 우리 네이버 N사에 계신 또 센터장님은 뭐 창업이 뭐 실제 해야 창업이지 연습이 뭐가 필요했냐. 저는 뭐 그분은 무조건 생각나면 학생이더라도 학년에 상관없이 하라 이런 약간 그 주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창업은 학생이나 몇 년 지나면 학생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학습이 돼서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시장이 학생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 사업의 단계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냐 못 갖췄냐 또는 그런 노력을 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저는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뭐 윤재영이라든가 뭐 쭉 학생창 김동호라든가 학생 창업 졸업 안 하고 대학교 졸업 안 하고 창업해서 충분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리 창업에 있는 후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첫 번 창업에서 잘 안 되는 후배들도 훨씬 더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역량을 높이는 게 가장 높을 거냐 아니면 여행을 가서 식견을 넓히는 게 더 좋을 거냐 아니면 그거 다 치우고 지금 그 사람은 당장 이 어떤 분야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엄청난 성장의 동기부여를 생각. 그분은 학생 창업이든 뭐 학생이든 아니든 해야 돼요. 저는 그럴 때 저는 창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창업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투자자의 도움을 필요하다 그러면은 투자자는 또 판단하겠죠. 투자자는 저는 선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학생 창업에 투자 안 해도 돼요. 돈을 맡겨준 다른 여러 고객들의 어떤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할 때 이 사람이 학생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가장 좋은 우리한테 대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죠. 그게 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상관없이 가장 괜찮은 부류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창업할 때 내가 학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학생 창업에 대한 교육은 뭐냐? 뭔가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회계사 공부할 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업에 대해서 뭐라도 이사회가 뭔지 주총이 뭔지 주식이 뭔지 기업 가치가 뭔지 이런 상식적인 것들은 알 수 있어야 또 창업팀 간에 또는 파트너 간에 새로 조인하는 여러 협력사 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으냐라는 기준 정도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는 좀 교과 내에서는 이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에서 또 그 두 분의 대표님과 달리 또 인큐베이팅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 창업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많고 또 굉장히 좀 딜레마 존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그 대부분 학생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학생들은 굉장히 큰 꿈을 그리고 와요. 그 대부분 많이 성공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아주 낮은 1, 2%의 결과고 나머지 99% 이상은 안 좋은 결과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창업을 육성하는 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그 사실은 약간씩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겠는데 이 친구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게 되면 창업을 말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말 3초라 그러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 어떻게 보면 그때 집중하는 5년 정도가 향후 앞으로의 5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창업을 학생 창업하다 보면 점점 몰입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답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요. 아이템에 따라 그 사람 역량에 따라 그 사람 시점에 따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 대표를 굉장히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업은 쉽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감히 창업을 쉽다면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창업하는 순간은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들이 다 내실 수 있어서 저는 창업은 쉽다는 얘기를 가감히 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어렵습니다. 창업을 단순히 하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을 해서 사업으로 영위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사람입니다. 쉬운 창업, 어려운 사업, 더 어려운 사람. 이 부분을 이 학생이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한 고민으로 저는 좀 상담을 많이 해서 실제로 가능한 친구한테는 학생 창업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이템 자체가 좀 사회적 그 임팩트 창업이라서 진작에 논의를 해서 현재 휴업하고 지금 대기업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끔 톡이 옵니다.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 친구 볼 때마다 꼭 느껴요. 이 친구의 5년은 분명히 창업가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 친구한테는 계속 창업을 독려해도 되고 이 친구는 기다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 경륜을 좀 배우게 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창업으로 계속했을 땐 이 친구의 인생을 제가 좀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경험 이 친구가 계속하게 되면 이 친구는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이럴 때 창업을 하는 담당자로서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한 2, 3년 전까지는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한 후에는 분명히 좀 말해줍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말해주고 그 친구가 다시 생각하고 단 그 대표의 결정을 저는 존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학생 창업이 굉장히 참 어렵고 저도 마냥 그냥 어른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학생 창업하는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조금만 노력이 이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게 아마 이 업무의 가장 큰 장점이다 메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창업은 정말 쉽고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을 지금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명쾌하게 여러분들 우리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못 듣는 이유가 지금 다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네, 저도 이제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그 대학의 학생 창업이라는 이제 거기에 강조된 게 어떻게 보면 대학가에서 뭐 취업이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혁신이나 사회봉사 차원에서 아까 이제 뭐 대학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 교육이나 그다음 연구 그다음에 기술이 이제 기술 사업화 창업 단계로 이렇게 확대돼가는 형태로 대학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대학의 성과를 측정할 때 뭐 재학생 창업자 수라든지 뭐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창업 교과목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창업 교육이 창업으로 정말 연계돼서 정말 사회 혁신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창업으로 연계되는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는 악순환이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또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학도 참 이렇게 창업하기에는 참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시절에 하면 이룰 것이 없지만 다 이룬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뭐 취업이 잘 안 되는 대학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생계형 창업을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내가 사회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학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자기 기회형 창업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식을 갖고 뭔가 창업할 수 있는 뭐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과를 이루는 거는 기회형 창업자들이 굉장히 성과를 이루지만 또 그런 기회형 창업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취업의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창업이 실전적으로 진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한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앙트레프너십 전공이 생겼는데 실제로 9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뭐 10% 그 앙트레프너십 전공 내에서 창업한 창업자들은 10% 미만입니다. 그런 걸 봐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이 창업으로 반드시 연결된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정말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뭔가 창업 교육과 실제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우려 그러면 어떤 그 뭐 외부적으로 말하는 규모라든지 또 여기도 대학이 단과대학 형태의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보다는 어떤 뭐 성과나 양을 또 좀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진짜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뽑아서 뭔가 실전 창업할 때까지 교육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기업가 정신부터 시작해서 기업하려고 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실제로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학금 때문에 남아 있는 학생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가 이제 정말 이제 대학이 존재 목적에 따라서 정말 창업이 사회혁신이나 사회기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학의 설립 목적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정말 소규모라도 정말 그 어떤 사회적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수보다는 소수 학생이라도 그렇게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 다른 학문을 가진 교수님들과의 그 소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전공이 단순히 뭐 지식 학명이 아니라 나의 전공이나 나의 전공 지식이 어떻게 사회혁신이나 사회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창업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학생들에게 그런 정신이나 이런 걸 심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도록 학생들에게 할 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시간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예. 그 제가 어디 이렇게 나가면 인기가 좋은 게 빨리 끝내드리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으셔서 말씀 주시죠.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네. 예. 네, 말씀드리면요 짧게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교육에서 이제 조금 더 시스템보다는 기업가 정신 교육 차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글로벌 차원으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산 나눔 재단하고 그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창업하는 프로그램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하면서 제일 배운 거는 사실 되게 해보면 진짜 한국 애들이 일 제일 잘해요. 거짓말하고 일 제일 잘하고 제일 성실해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딱 부족해 보이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그런 게 한국의 이제 그런 대학 교육에서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니스 나 자신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템 찾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부터 찾아요. 돈 될 것부터 찾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쟁 중심의 사고나 남 중심의 사고가 너무 세더라고요. 해외 애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다 우기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국 친구는 그게 너무 좀 아쉬운. 일을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팀을 하면 일은 혼자 다 하는데 아이템은 외국에가 던진 거 이러고 막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서 나 자신을 좀 많이 생각하고 남이 얘기하는 거 눈치 좀 덜 봤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가경신 교육이나 창업교육 그런 걸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쟁 중심의 사고나 이런 성과 중심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좀 많이 약함을 많이 드러내요. 예, 그래가지고 팀으로 이렇게 할 때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리고 아쉬운 게 있어 솔직하게 얘기 못하고 그냥 울분만 쌓으면 혼자 일은 다 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제가 맨날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일은 다 하면서 울분을 싸고 있고 화난 것도 얘기를 못하고 혼자 약속 다 지키고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잘 얘기하면서 그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이 많이 되면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친구들이 날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되게 주저함이 많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셀프 포미션이 잘 안 돼요. 해도 돼 이게 되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해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페인 애들하고 같이 팀하면 스페인 애들 막 나가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해가지고 막 고객 만나고 막 스페인 애들 한국에 오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통제하는 게 좀 어려운데 막 온갖 기관에 다 연락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뭐가 좀 나오지 않으면 안 나가요. 예, 제가 보기엔 충분히 나가서 지금 시장 검증하고 얘기하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때가 좀 많아서 이런 좀 주저함 없이 나가고 좀 자기 허락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이런 대학에서 저는 대학이 제일 좋은 실험장인 것 같거든요. 실제 창업에 나가서는 이렇게까지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학생 신분은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그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아주 너무 감사한 조언이었고요. 학장님께서는 내빈이시니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소통에 대한 이슈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하고 계속 팀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창업이 되려면 어른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물건 사줄 사람들 중에 구매력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앞서 다른 패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이 뭐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사실 거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두 대입에 모든 초점이 20년 동안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 거래라는 개념은 별로 없고요. 다 받는 거에 익숙해요. 다 학원비도 부모님이 내주시고 뭐 뭣도 다 부모님이 해주시고 다 선생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줘야 될지는 좀 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사업계획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내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시작을 해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똑같은 그 제목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A사, B사, 예를 들어 아이폰 사는 거하고 갤럭시 사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구점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다들 외동아들이고 뭐 외동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만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때 이 창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창업에 대한 고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 우리나라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요. 대학 갈 때가 있고 취업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첫애 낳을 때가 있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있고 이 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오히려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학교 다닐 때 이건 창업을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업 재수생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다닐 때 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면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이런 표현하잖아요. 대학교 1학년생은요 고등학교 4학년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졸업생이 됐잖아요. 그 친구는 대학교 5학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랑 5학년 때랑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 이걸 정말 도저히 안 되면 창업을 내 스펙으로라도 쓰겠다라고 하는 약간은 간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영리한 생각들도 좀 해보시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진정성이라는 게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제대로 된 스펙으로 쓰려면 그냥 사업자 등록증 냈다. 아까도 앞서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날것으로 얘기하면 창업과 사업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를 내는 것과 진짜 창업을 하는 건 다르거든요. 회사 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앞서 사업자 등록증 그냥 내면 되고요. 우리나라 그거 되게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보려고 하면 내가 이 타이밍에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한번 가져보고 그걸 이제 거꾸로 해보는 거죠.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이때는 내가 이걸 맞춰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좀 계획하에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창업은 어느 한순간 떨어진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천재들이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넘는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친구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천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쌓아나가는 겁니다.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 보여지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너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저에게도 그 감동이었고요. 우리 학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 사실 고민이 약간 수준들은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가 정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뭔가 스트로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너무 좋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학생 창업을 돕고 있는 기관들인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생애사 전반을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도 성장하고 또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뭐 등등등 이런 한 인생을 살면서 생애사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이때 정말 창업을 할 것인가, 이때 취업을 할 것인가, 이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건 다 자기의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대학에서 그 결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금 만나서 뭔가 더 그 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창업 씬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다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윤석 본부장님께서 그 스톡홀름 대학의 그 연합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모인 교수님들 그다음에 그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대표님들은 사실 뭐 어떤 대학에 상관없이 우리 학생 보내겠다 학생도 보내줘서 같이 좋은 프로그래밍 쉐어하자 그게 교과든 비교과든 같이 하자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같이 좀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좋은 연합체를 우리가 실제로 정말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고 왜 우리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잘하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하나의 첫 스텝으로서 우리가 오늘 모임을 생각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배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 번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진한 얘기를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 최정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리에 잠깐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시간은 오버됐는데 꼭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인 자리가 학생 창업을 돕기 위해서만 했는데 혹시 오늘 참석자들 학생들 중에 듣고 오는 소감 내지는 의견이 있는 분 얘기했을까요? 우리 안호 학생?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제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학생 효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한번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포럼 준비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여러 대학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학생으로서 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단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네. 네. 따로 네네. SN 카톡으로. 카톡으로 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각 대학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자리를 비우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 자리도 또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넥스트 라이즈라는 코엑스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6월 14일 오후 2시 코엑스 269실에서 한 번 더 시민 심도 깊은 논의를 합니다. 이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의 호세이 대학에서도 기업가정센터를 운영하시는 강리혜 교수님께서 지자체와 또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과 연계돼서 우리 언더독스에서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이 창업교육 1,500명을 교육한 또 그런 경험들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엑셀레이터 협회장 전화성 대표님도 어떻게 창업 교육에서의 연계점을 또 얘기하실 거고, 오늘 많이 나왔던 캠퍼스타운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캠퍼스타운을 총괄하는 이영미 대학 창업과장님도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더 어떻게 협력하고 도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나눈 자리니까요. 6월 14일 2시 그때도 한번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